이야기로 풀어가는 우리말 음버지기, 라오스의 어두운 도시, 폐허러 보이는 공단 기퉁이의 엄난한 분위기의 유령 선술집에서 만난 17살의 2달짜리 음버지기, 우리말로 하자면 딱 바라지 얼면서 부풀어서 갈라진 듯한 골반. 말만 해도 또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이 나이에 17살의 2달짜리 처자에게 손이 결박당하고 마음마저 오랏줄에 묶였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 난감한데, 그 오밤중에 앳된 처자라고 해야 할지 소녀라고 해야 할지 모호한데, 돈도 필요 없다면서 따라가겠다고 때를 쓰는 17의 2달짜리. 애절한 눈빛에 못 이겨서 데리고 나왔다면 아무래도 발인은 끝나고 사무제까지 마치고 영정 사진 속에 남아 있었을 건데, 공단 기퉁이 사거리에 빨간색 백열등으로 조명을 박힌 선술집, 그 어둠 속에 도란도란 모여앉은 7, 8개의 선술집은 하나같이 간판이 없었고 다소 음란한 빛을 발라면서 무사내들을 유혹하는 그 선술집을 찾아간 것은 유배지에서 살아남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궁리하고 모색하다가 메콩 강변에 있는 야시장에 적당한 틀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캔 맥주를 팔아서 생활비로 충당하겠다는 참말로 소박한 결론을 내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이크를 잡은 채로 개다리 춤이 과연 가능할까? 이 나이에 예전처럼 다리가 유연하게 돌아가겠는가?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노래방 기계를 찾아서 그곳으로 갔는데, 17의 2달짜리 미숙한 처자에게 손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꽁꽁 묶였으니, 선술집에 들어갔을 때는 50대로 보이는 중국인 3명이 아가씨들과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고, 또 한 테이블에는 아마도 태국에서 강을 건너온 듯한 2 청년이 역시 아가씨들과 구석자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아가씨 둘이 와서 옆에 앉았는데, 짧은 청치마에 화장기가 전혀 없는 민낯으로 옆에 앉으니까 그게 기본인지 바로 맥주 2병과 마른 안주 1접시가 나왔는데, 맥주보다 먼저 개다리 춤을 테스트하러 갔으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뒤져 불러야 할 3곡의 노래를 찾아냈는데,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찾는 동안 중국인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제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데,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지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을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반주에 휘둘리면서 억지로 따라가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그 반주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목소리와 리듬의 패턴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지간히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셋째 유형이라 하면 마이크를 잡으면 전주곡부터 괴성을 지르며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반주를 단단히 틀어지고 그 반주를 호흡에 이용하며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국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까요? 노래방 기기 모니터에 나오는 한문을 보면서 억지로 부르고 있었는데, 부르는 사람 혼자만 즐겁지 듣는 사람에게 별다른 감흥이나 관심이 없었지요. 2곡을 더 부른 중국인들의 노래가 끝나자 신청한 영시의 이별 전주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앉아서 부르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에 꼭 서서 부르는데, 노래는 미성의 목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뱉어내는 날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혹시 옛날 노래 중에서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그 노래는 암울한 시대에 지독히 짧게 살다가 사내의 홍과 전율이 서린 노래인데, 전주곡은 전혀 암울하지 않고 굉장히 경쾌하며 발랄하게 시작되는데, 흥이란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돋아나지요. 줄이 상당히 긴 유선 마이크를 받아쥐고 개다리 춤과 탭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대는 아니지만 노래방 기계 앞쪽 좀 넓은 데로 나가면서 전주곡에 맞추어 헤이라는 괴성으로 추임새를 2번이나 넣었으니, 벌써 작고 흐름한 선술집 안의 분위기는 이미 압도한 셈이고,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라 개다리 춤이나 탭댄스를 춰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 예전의 기량이 살아있는지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적당했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혼자서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열창을 하면서 개다리 춤을 연습한다고 몇 번 흔들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개다리 춤을 추며 혼자서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지, 금세 노래를 불렀던 중국인 3명 중에서 2명이 나와서 몸을 흔들어대고, 또 제 옆에 조신하게 앉아있던 어린 처자가 둘 다 나와서 골반을 흔들어대며 춤을 추는데, 어쩌면 그렇게 산뜻하게 예쁜지 그 선술집이 졸지에 디스코텍으로 변해버렸는데, 내심 놀라면서 다행스러웠던 건, 아직도 개다리 춤과 노래에는 녹이 슬지 않았구나,
노가다 접대에서 익힌 노래와 개다리 춤, 이 정도면 야시장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캔맥주가 팔리겠구나, 그런 확신이 뚜렷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아무리 경직되어 있어도 흥을 신명으로 부추기는 방법을 저는 노가다판 접대에서 확실히 익혔거든요. 이건 짚고 가야 할 사안인데, 노가다판 현장 소장이 저녁이라도 한 끼 하자고 연락이 오면 중장비 차주 중에서 두 가지 유행했는데, 제 고향이 경북 구미고 거기서 포크닝 조수부터 시작해서 포크닝 차주가 되었지요. 구미라는 지역은 특성상 큰 공사는 전부 외지의 대형 건설업체가 내려옵니다. 거의 서울업체가 내려오는데 현장 소장이나 관리직들은 전부가 객지 생활을 하는 셈이 되지요.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감자탕에 소주 2병을 곁들여 마시고 그걸로 끝내면 그런 차주는 겨우 중장비 한 대나 2대를 굴리는 게 한계가 되고, 또 저녁값은 분명히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데, 저는 방법이 달라서 절대로 제 돈으로 저녁을 사지 않습니다. 먼저 감자탕에 소주 2병을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치면 입가심으로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근처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으로 데려가죠. 거기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 분위기를 잡아가는 방법을 익혔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흥을 부추기는 방법 완벽하게 익힌 정도가 아니라면 감히 야시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그걸 미끼로 캔맥주를 팔겠다고 맘먹었을 리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온 현장 관계자들을 노래방까지 화끈하게 접대하고 돌아갈 적에 대리운전자까지 불러서 끝까지 챙겨줍니다. 그러면 깔끔한 접대가 되겠죠. 그렇게 접대했는데 그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그 현장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오전 10시쯤 소나기가 쏟아져서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감자탕에 소주 2병으로 끝낸 그런 차주는 그날이 공치는 날이 되거나 잘해야 2시간짜리 작업 일지에 사인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제 방식대로 접대한 우리 중장비는 하루 일을 다 한 것으로 작업 확인서를 받아오겠지요. 그날 그 현장에 투입된 중장비가 한 대가 아니라 4대였다고 하면 며칠 저녁 식사에 노래방까지 접대한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겠지요. 분위기를 잡으며 흥을 부추기하는 방법은 그렇게 익혔고, 어쨌거나 그날 선술집에서 중국인 둘이 툭 붉어진 아랫배를 출렁이며 춤을 추고, 옆에 앉아있던 어린 처자들이 합세서 골반춤까지 흔들어대니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서 마시던 태국 청년들조차도 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나와서 같이 흔들어대는데, 분위기가 그 정도로 무르익으면 신청했던 세 곡만 부르고 마이크를 내려놓으면 그것도 제약이 된다는 생각으로 9곡을 내쳐 불렀는데, 혹시 버지기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장독처럼 옹기로 구운 물 항아리인데, 아가리가 장독처럼 좁지 않고 물을 쉽게 담고 쉽게 퍼낼 수 있게 생긴 물독인데, 요즘 고무다라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인지 금방 떠오르실 건데, 그 고무다라이가 나오기 이전에 부엌 앞에 놓고 설거지한 구정물을 받아내던 옹기로 만든 물 항아리를 버지기라고 불렀지요. 어릴 적에 어른들이 이웃집 누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저는 저거 엄버지기 같은 거스나가 어딜 저래 써돌아다니겠었노.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나게 골반을 흔들어대는 17의 2달짜리 처자를 보고 떠올린 말이 바로 엄버지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말인데, 물 항아리, 버지기가 얼어버렸으니 얼면서 부풀어서 버지기가 떡 갈라졌다는 말인데, 그런 말을 아가씨들의 골반에 쓰자면 딱 바라진 엉덩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요. 노래를 부르는 내내 애써서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며 9곡의 마침표를 찍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중국인 한 명이 제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들고 와서 한 잔 권하고, 또 뒤에 있던 태국 청년들이 엄지를 척 세워 보이더니 맥주 한 병을 선사하고, 급족한 기분으로 그걸 마시며 생각했죠. 일단 개다리 춤은 다리가 아직 돌아가는 걸 확인했고, 발춤은 조금만 더 연습을 해서 녹이 쓴 부분을 갈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옆에 앉은 17살의 처자가 앙상하게 늙은 손을 절묘시 끌어당겨서 조금 만지더니 슬쩍 착지시킨 곳이 바로 17살의 2달짜리 허벅지였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재밌었다는 듯이 은밀하게 눈을 살짝 흘기면서 장난스럽게 손을 조금 더 끌어당겨서 거의 아슬아슬한 부분까지, 이게 뭐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어
그때서야 나이를 물어봤지요. 17살에 2달. 이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나 나이를 물어도 바로 가르쳐 줍니다. 손녀뻘인데 대체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느냐? 그걸 계산할 여유도 없었던 거는 바로 왼쪽에 앉은 또 다른 처자가 다른 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더니 똑같이 제 허벅지 안쪽에 착지시키고, 그 처자는 18살에 넉 달이라고 했는데 손을 빼려고 하니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처자가 다른 다리를 들어서 허벅지로 손목까지 꾹 눌러버리고 거의 손을 빼고 싶은 마음조차 중거리다 서르르 녹아버리고, 17에 2달짜리 허벅지 안쪽 깊은 부위가 이 늙은 손바닥에 그렇게 뜨거운 피를 돌릴 줄 몰랐고, 제 손바닥에 피가 돌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땀쩍이라는 게 이 나라 말로 건배라는 말인데, 맥주를 따르고 내 잔에 처자들 잔을 부딪히며 땀쩍을 외치고는 내가 맥주를 마시기 편하게 잔을 들어서 입에 넣어주고, 안주까지 입에 넣어주고는 처자들도 맥주를 홀짝거린 다음에 안주라고 하면서 이 할배의 쭈글쭈글한 볼에 입술을 대고 냄새를 쭉 맡고 거의 까무러칠 정도인데, 그 상황에서 미얀마 생각, 분하다는 생각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던데, 미얀마로 향하는 생각을 차단하려고 했던 여자 팬티 처방이나 야동 처방을 생각하니 요새 아이들 말로 떼낑기는 짓거리지요. 처자 둘의 나이를 합쳐도 내 나이 절반인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라오스 저쪽 몽족 마을에 가면 빠르면 17살짜리 과부가 있다는 말이 누가 부풀린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처자들이 노래를 더 부르라고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아는 노래는 없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다시 3곡을 더 부르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서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17에 2달짜리 처자가 달라붙어서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는데, 어딜 따라가? 그날 데리고 나왔다면 아마도 지금쯤 사무제는 끝났을 거고, 얼마 되진 않지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긁어서 손에 쥐어주니 돈도 필요 없다면서 따라 나가겠다는데, 희한한 건 화류계의 때가 묻어 천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뭔지 모르지만 순박하며 애처롭다는 생각과 더불어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았고, 그 대접도 아주 귀하게 받았다는 생각과, 저 나이에 돈 때문에 저런 곳에 있나, 가끔은 화분에 심은 난초보다 화분 가장자리에 돋아난 잡초가 더 예쁘고 고귀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고 시작했는데 또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날 생각에는 돈이 있었다면 저런 처자들은 데려와서 공부를 더 시키고 대학까지 보내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슴 모서리에 남기며, 이 나이가 되어서 돌아봐도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인지 혹시 가르쳐 주실 분은 없으신지, 이 유배지에서 썩거나 골아버리지 않고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촉진제가 되는, 민망하지만 구독을 부탁드리고, 개다리 춤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으니 성질이 대쪽인 이 할배가 유배지에서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후속편을 기대하시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